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 투자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투자 전문가는 현재 주식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참고하고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의 생각도 함께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뷰한 투자 전문가는 신한은행 글로벌 투자 전략팀의 전문석 팀장입니다. 정 팀장님은 올해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예고된 변수인 금리 인상 등 위험 자산에 공격적인 투자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투자에서 끝까지 승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한 욕심을 버려야 하고 많이 벌었다가 크게 잃는 사람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의 장기 성과가 월등히 높았다면서 워렌 버핏의 잃지 않는 투자법을 소개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은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가치주 투자 비중을 6 정도, 성장주를 4 정도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성장주 쪽으로 비중을 더 옮기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는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반대의 생각입니다. 특정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예측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대응할 정도라면 전문 투자자거나 주식시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일부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일반 개인 투자자는 그 정도로 시간을 내거나 본업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항상 쳐다보면서 각종 정보들을 취득해 가면서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성장주 주식들에게 투자하거나 4차 산업과 관련된 ETF들을 통해서 장기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야말로 현재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치주가 올라가고 성장주가 힘들 때야말로 그때가 싸게 주식 수량을 모아갈 시기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치주가 올라갈 때 성장주에 부지런히 수량을 모아 놓으면 다시 성장주가 올라갈 흐름으로 돌아와서 상승장을 탔을 때 그 모아놓은 수량만큼 좋은 수익률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흐름이 왔다 갔다 한다면 굳이 같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연속 성장주가 가치주를 압도했다는데요. 저는 지난 12년뿐만 아니라 이런 성장주가 가치주를 압도하는 흐름은 앞으로의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은 바로 그런 성장주 기업들이 계속해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미래를 이끌어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코스피는 최고점을 경신하며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상승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런 상승장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지만 예고된 위험들이 있는 만큼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업이나 ETF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일 때 추가로 매수하는 투자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매력적인 상태는 갑자기 지나치게 하락하거나 지나치게 길게 행보하거나 그래서 추가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상태가 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고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는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엄청 큰 충격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출렁거리기는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똑하신 분들은 여유 자금 없이 전부 다 투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출렁거릴 시기를 대비해서 저가 매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놓고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도 지금은 추가 매수를 자제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 즉 현금 역시도 투자에 훌륭한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돌이켜보면 1년에도 몇 번씩은 조정장과 폭락종을 받으면서 저가 매수에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투자를 하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성공하려면 욕심을 버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잘 살펴라. 투자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제가 정말로 투자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의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 팀장님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리서치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로 투자자 본인의 심리 상태를 잘 볼 줄 알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를 잘 제어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장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고 들었고 장기 투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상승장일 때는 마냥 좋아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지만 막상 더 중요한 하락장이 왔을 때 그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타이밍에 손절해 버리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게 대부분의 경험이 오래되지 않은 투자자분들의 모습입니다. 정 팀장님은 예를 들어 금년 초만 해도 코스피가 4천 간다고 하니까 그동안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도 시장에 들어왔고 그건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많고 욕심에 좌우되면서 이익이 크게 안 남는 경우가 더 많고 반대로 작년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을 때는 너도 나도 내던진다고 하면서 일명 패닉셀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락할 때가 기회인데 잘 모르거나 무서워서 또는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급락을 경험하면 그 공포에 압도돼서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부와 내동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하고 연구도 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심리가 그것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고 심리를 잘 볼 줄 아는 투자자는 욕심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조금만 따라가자, 패닉셀링을 할 때도 조금만 팔고 버텨보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성과 차이가 크다고 전하시는데 저는 정말 최근에 이걸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작년에 너도 나도 좋았던 주식시장의 상승세 때문에 좋다고 투자하고 이득을 많이 내다가 올해 상반기에 크게 미국 시장이 출렁거렸을 때 이때 미국 주식과 해외 ETF 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주로 하던 투자자분들이 다 손해보고 던지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몇 개월간 지내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아무리 지금이 오히려 기회고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였고요. 결국은 손해본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지금은 다시 상승해서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그때가 기회였는데 내가 기회를 살리지 못했구나 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상 그런 폭락장을 받으면 가졌던 이득이 다 사라지고 다시는 안 올라갈까봐 무서워서 버티지를 못하고 내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반년이 넘게 횡보하니까 지루해하고 옆 동네 주식에 배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고 장기 투자하겠다는 처음의 마음가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급등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으로는 복귀를 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치부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조언이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주식 투자를 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는 정말 보기 드문 상승장이 있었는데 이득을 많이 보니까 이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 별거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한 20에서 30% 된다고 하면 그게 뭐냐고 자기는 뭐 70에서 100%는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자신이 투자를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이건 본인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잘 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매우 좋았던 겁니다. 이런 착각을 바탕으로 매년 이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앞으로도 항상 좋기만 할 것 같고 하니까 그럼 빚내서 원금을 높여서 투자하면 훨씬 더 빠르게 부자 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해 보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험이 많은 분들은 주식 시장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데요. 이렇게 겁없이 비투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받아가면서 투자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해서 언제 부자 되냐고 하고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되니까 비투가 더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건 자신이 장기 투자에 성공했을 경우에 일어날 일이지 자신이 급락장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단순 머릿속 이론만으로 장기 투자를 생각하다가 막상 급락장에 못 이겨서 큰 손해를 보고 나가거나 또는 처음에는 장기 투자였는데 점점 투자에 자신이 붙고 이리저리 예측하면서 투자를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슬슬 조금씩 욕심을 부리며 투자하다가 큰 손해를 보고 뒤늦게 실수를 깨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혀 실수 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실수는 피하면서 또 그동안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위험한 투자 방법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요.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에 성공할 거라 생각해서 단련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비투를 먼저 시작해 버립니다. 투자를 실패하는 원인이 주식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잘못된 투자 선택이나 방향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을 그동안 10명 중 9명의 투자자는 다 실패했고 단 한 명만의 투자자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겸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55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3%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일부의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큰 수익률 때문에 1년에 10%, 20%라는 연평균 수익률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우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정말 많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겨우 매년 20%의 수익률로 언제 부자 되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변의 이야기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무시무시한 수익률인데 겨우라고 표현할 만큼 작년 한 해의 높은 성과 때문에 착각 속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심지어 코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더 심합니다. 말 그대로 장기 투자에는 관심이 없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당장의 풍요로운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리 효과를 잘 누리려면 절대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가능한 기간별 수익률 편차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첫 번째 원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인데요. 승산이 높을 때만 투자하는 것이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은 확실한 승산이 보일 때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워렌 버핏의 마법의 숫자가 바로 연평균 20.3%입니다. 이 마법의 20.3%를 55년간 평균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고 이것이 100만 원을 투자하면 2.7만 배, 즉 270억 원이 되는 엄청난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저 우량주에 오래도록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그나마 시장을 이겨내고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달라붙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최대한 위험을 자제하고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지금 시대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인데요.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큰 사회 발전 때문에 성장주인 기술주 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고 그 엄청난 성장에 따른
좋은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10년에서 20년의 투자의 기간에는 연평균 수익률을 20% 정도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잡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제가 투자를 잘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현재 시대의 흐름상 4차 산업혁명 때문에 1등 성장주 기업들이나 4차 산업과 관련된 ETF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면서 적립식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가능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의 유명한 반도체 ETF들의 성과를 봐도 2018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폭락했던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또한 거기에 맞게 엄청나죠. 그런데 이 반도체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데 과거의 5년보다 미래의 10년이 더 못할까요? 저는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만 그럴까요? 현재 나스닥 최상위 10대 기술주 기업을 추종하는 ETF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장기 투자했을 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연평균 20%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로 안전도 챙기고 수익률도 평균은 챙기면서 연평균 20% 이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시대적 흐름에 아주 축복받은 투자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4차 산업과 관련 있는 키워드에 우량한 ETF들은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우량 기업이나 좋은 ETF 상품에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욕심내지 말고 인내심 있는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만 성공해낸다면 이런 놀라운 노후 자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복리 효과로 인한 마법이라 불리우는 투자 방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이고요. 점점 익숙해진다고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을 거고 조금 더 빠르게 재산을 늘리고 싶다고 위험한 길인 빚내서 투자하는 길은 선택하지 않을 최대한 겸손하게 투자를 해나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그냥 과거의 데이터가 수없이 증명해 줬듯이 우리들의 미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우량한 기업이나 우량한 ETF에 장기 투자한다면 반드시 투자자에게 성공적인 투자로 보답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팀장님의 조언처럼 우리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의 심리 상태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주식시장의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투자를 잘한다는 착각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투자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투자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이 없거나 자신이 변동성에 어떤 마음 상태가 될지 잘 몰라서 알고 싶다면 일단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 놓고 주식시장의 흐름을 경험해 보면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투자 금액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저는 단 한 번도 투자를 잘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요. 그냥 우량한 기업과 우량한 ETF에 몸을 담아서 그 우량한 기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이 내는 좋은 성과를 다 같이 나눠 가진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만 봐도 하나같이 투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전부가 투자의 대가들인 마냥 행동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 명 본 적이 없고요. 전부 이래저래 타이밍 매매를 노리면서 이때가 들어갈 때다 나갈 때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조금의 수익만 봐도 이득 아니냐고 하고 장기 투자는 재미가 없고 그렇게 언제 부자 되냐고 하면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너처럼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도 별로고 부자 될 수 없는 투자 방법이라며 전부 다 자신들이 투자의 신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저보다 수익률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점인데요. 저는 단지 투자의 대가들이 열심히 설명해주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조언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투자자이고 그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자신들이 맞다고 떠들어대지만 결과를 보면 항상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 그 재미없는 투자 방법들이 좋은 투자의 성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억대의 빚을 내고 투자했지만 지금 다 마이너스 몇 천의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수익을 냈어도 고작 몇백만 원의 수익을 내는 중이면서 앞으로는 다를 거다, 나는 남들과 다를 거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번만 걸려라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와 같은 투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과 함께 오래도록 조금씩이더라도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가는 그런 좋은 투자 습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 팀장님의 조언처럼 그 작은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쌓였을 때 나중에는 결국 그러한 성과들이 훌륭한 보답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